네, 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배민석 매니저님 모시고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우리 AI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고 유망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테크주의 상승과 더불어서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산업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열리는 CES 첨단 기술 박람회 정도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ES 2024에서도 모든 회사들의 메인 키워드가 분야를 막론하고 AI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I라는 테마가 선택의 영역에 있었다면 지금은 필수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성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몇 가지 곁들여서 좀 말씀을 해보자면은, AI에 대한 관심이 올 초부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하드웨어 쪽부터 살펴보시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는 TSMC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생산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2028년에는 매출액의 한 20% 이상은 이 AI 반도체 생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TSMC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이 높기도 한 만큼 예측이 크게 빗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7%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쪽의 TSMC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150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은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듯 회사들이 단순히 입으로만 AI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AI 산업의 성장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AI 테크 시대는 이제 빅테크로 대표되는 소위 M7 시대와는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빅테크 기업들을 얘기할 때 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이미 상당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리그 테이블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위치가 뭐 쉽게 빠르게 바뀌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AI 시대에 정말 핏한 기업들이 있을 테고, 그러한 기업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M7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이제 AI와 관련을 해서 AI5라는 개념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일 텐데 AMD,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M7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잠시 제쳐두고 AMD, TSMC,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AMD는 AI 반도체를 현재 거의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가장 앞서 있는 후발주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종속되기를 꺼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AMD를 그 대체제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후발주자일 뿐이지 기술력이나 판가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와 동등한 수준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과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세대 AI 테크로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브로드컴은 이제 ASIC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자 자체 설계 방식의 반도체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에 이제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때 수혜를 또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TSMC는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빅테크 실적이 이제 고금리 상황 속에서 되게 좀 좋았잖아요. 네. 빅테크의 성장성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꼭지 아니냐, 네. 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좀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2023년이 뭐 대형 성장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매우 좋았던 한 해였고, 올해도 반도체 신규 사이클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른 건 아닐까? 고평가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HTS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말에는 이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나 PSR 이러한 이제 지표들도 있지만 저는 PER을 준비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그 고성장, 미래 수익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는 이제 PER이라는 지표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부터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PER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한 3, 4년 정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단기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PER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에서 통화 긴축이 시작이 됐잖아요.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성장주들한테는 조금은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PER이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매크로 환경을 잘 버텨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 비교적 높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AI 시대의 시작과 함께 반도체 신규 사이클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점을 종합을 했을 때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진단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AI 산업과 이번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ETF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ETF는 AI 산업을 주도 중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춰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기존 M7 빅테크 기업들과 더불어서 AI라는 테마에 조금 더 집중했을 때 AI 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AI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로 선별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투자 목적부터 투자 종목 선정까지 그야말로 이 AI를 위한, AI에 의한 AI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ETF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AI 테크 탑 10이라면은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되는 건가요? M7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AI5라는 개념, 7+5 하면은 이제 10인데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복을 좀 제거를 하면은 총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이제 M7에 속하는 애플,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까지 포함이 되고, AI5에 해당하는 종목은 AMD, 브로드컴, TSMC입니다. 미국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빅테크 3종목인데요. 가장 최근에 가입한 기업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5일에 처음으로 합류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렇게 미국 시가총액 탑3를 필두로 한 10개 기업 편입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빅테크 탑 3는 AI 생태계에서 이제 어떤 분야를 좀 선도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로 이제 대표가 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AI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AI 활용 서비스까지 AI 생태계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이 테크 탑 3와 AI 생태계를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AI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 그리고 AMD가 있겠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알파벳이 있습니다. AI 활용 서비스 쪽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있습니다. 사실 테크주 투자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이미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뭘 하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실 텐데, 진정한 관심사는 어느 종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있는가가 될 것 같은데, 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20.3%, 마이크로소프트가 18.2%, 알파벳과 애플이 각각 14.7%와 14.4%,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9.6%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 경험이 있으실 이 5개 기업의 비중의 합이 한 77% 정도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나 미국 테크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분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력으로 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신흥 AI 강자도 놓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듣다 보니 또 궁금해지는데요. AI 테크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빅테크 투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존 빅테크 투자하고 AI5하고 M7으로 구성된 이 테크 투자의 차이점, 이게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의 AI 테크를 반영한 AI 테크 포트폴리오라는 점입니다. 아마 올해 미국 대표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AI 산업의 성장 모멘텀에서 기인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산업은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성장 또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5라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실제로 AI5에 속하는 이 종목들을 총합 기준으로 2024년 평균 매출액은 플러스 35% 정도, 그리고 EPS는 플러스 13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은 AI5로 대표되는 종목들을 약 53%의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특히 강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하는 AI 산업에 좀 적극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빅테크 기업, 그리고 AI 반도체나 AI 네트워크 인프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TSMC,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을 적절하고 유의미하게 편입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빅테크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세워서 상위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도 AI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편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AI 테크 종목들을 담는 비중이 다른 유사 지수들과 비교해서 좀 높고요. 이 점이 바로 기존의 빅테크 투자 상품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이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AI 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작년 혹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이제 투자 테마로 보이기 시작한 게 이 AI인데, 사실 그 개념 자체는 1956년 그 미국의 한 학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된 용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라는 그러네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 기업, 서비스나 재화 이런 것들 모두 각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AI 덕분에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들의 수가 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AI 산업 또한 그 사이클 내에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것 같은, 혹은 이미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인 테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좀 쉽지 않은 이 AI 생태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상품을 준비를 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